일반적인 개인들이요. 일반 사람들은요.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지 미국은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김일성 주석이고 뭐 하는데 요새는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남한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유엔 회원국이 됐는데 그러면 뭐 정상적인 국가로 봐줘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딸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그 자기네가 정상적인 국가고 애들을 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가는데 그게 2000년 9월 21일이거든요. 그 심양에서 탄 이유는 뭐냐면 심양의 칠보산 호텔에 그 고려항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칠보산 호텔에서 자고 자면은 고려항공 그 디스카운트가 있다고요. 근데 그날따라 아주 일기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심양에서 평양까지는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아주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저기 기후가 나빠서. 그래도 관계 다행인데.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와야 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날 찾는 사람이. 그 무드콘이 서 있는데 한참 만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때 저는 어떻게 입고 갔냐면 넥타이도 안 매고 그 미국식으로 그냥 평복 입고 한 사람이 오더니 혹시 박찬모 교수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어떻게 넥타이도 안 매고 자기는 그런 사람만 찾았다고 해서 아이고 뭐 날씨도 이렇고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보통은 평양에 도착하면 어디를 먼저 들어가냐면 만수대 그 동상이로 가는데 그날은 너무 늦었으니까 동상이고 뭐고 식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식당 가니까 물론 술이 있죠. 그래서 저보고 술을 나 술 한다고. 이게 조금 있다가 먹기 시작하는데 그 둘이 나왔는데 젊은 친구가 저한테 아니 교수님 왜 기도 안 해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니 나 식기도 벌써 했다고 당신들 저거 할까봐 빨리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으니까 다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이름을 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박천민이었어요. 조금 있다가 내가 당신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다음에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기독교인이냐. 그래서 당신 혹시 한자로 하늘천자 백성민자 쓰지 않냐. 그러니까 맞대. 그 하늘의 백성이면 기독교인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래가지고 나는 여행할 때마다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6시에는 관광하러 나간다. 내일 아침에 근데 거기서는 이제 조국이라고 불러주든지 공화국이라고 불러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건 제가 그 컨퍼런스 하는 데서 알았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6시에 깨랴. 그러니까 교수님 깨지 마시고 그저 길 잃지 말고 걸어갔다 나오래. 그때 우리가 보통강 호텔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하여간 그 박천민 저기하고는 아주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런 눈으로 보질 않고 그저 한국에서 내 학생들 가르치는 거나 뭐 거기 같은 거 다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는 봉수교회를 데려갔는데 좀 늦었어요. 10시 시작인데. 그러니까는 보니까 뒤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안내원이 있다가 외국인은 앞자리로. 앞자리 가니까 자리가 있고 거기에 성경책하고 성경책에 한영이 있고 찬송가책이 있는데 다 한국에서 프린트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주보는 없고 이런
브로셔가 있는데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이니 그런 분들 와서 김일성 주석 만날 때 악수한 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다 가짜 기독교인이라고들 하는데 봉수교회보다도 칠골교회 강반석이죠. 저기 김일성 주석의 어머님 다니던 그 칠골교회 가니까 그 헌금하는 집사가 꼭 연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보라는 말은 해방전에만 썼지 그부터는 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궁금한데 남들이 있을 때는 물어보기가 어렵고 한 번 우연히 그분하고 나하고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항상 연보라고 그러시는데 혹시 해방전에도 나오셨어요? 그럼요. 해방전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해방전부터 나가던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예배 볼 때는 전부 배지를 빼고 들어와요, 거기.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중에 뭐 물론 그 보안원이나 그런 사람들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거기에서 그 헌금할 때라든지 찬송할 때 우리 미국에서 같이 간 미국 교수들도 눈물 흘리면서 듣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북한에서 그렇게 찬송가를 듣는 데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가 제일 바라는 거는 북한에 대해서 저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 때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가서 실제 자기 눈으로 봐야 믿지 남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뭐 오죽하면 그 지만원 같은 사람은 나를 역적이라고. 교수님이 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트층이잖아요. 예. 엘리트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이게 북한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는 우리가 묵는 데서 평양과기대 짓기 전에 항상 보통광이나 평양호텔에 있었는데 이동할 때 앞만 멀어도 좋은 길만 따라서 갔다고요. 왜냐하면 뒷길에 지저분하고 하는 거 안 보여주려고. 요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새는 최단거리 자기네들이 그 피해서 가봤자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할 필요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디에서 오해가 생기냐 하면은 그쪽 사정을 잘 모르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탈북한 분들이 좋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거. 그게 평양 사람들이 정말 지방 사람들도 잘 먹고 살들도 찌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지방에서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평양 사람이다. 알 정도거든요. 그리고 모란봉 식당에 그 사우나 같은데 가면은 사우나 옆에 휴게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은 뭐 한국의 부유층 사람들로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가 만경대를 갔는데 원산에서 한 300명이 왔어요. 이제 내가 물어봐서 알았죠. 어디서 왔냐니까 원산에서 왔다 해서 그럼 기차로 오셨냐고. 그럼 몇 시간 내가 걸리니까 내가 잘 아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대회사 부장한테 저 사람들 보라고 얼굴이 새까맣고 키도 조그맣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그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기심도 나고 부러워하지 않겠나 했더니 그 대사 부장이 그 사람들이요 물어보면요 그래도 지금이 일제시대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고생하던 것보다는 지금은 낫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배급이 잘 나올 때니까. 근데 요새 배급이 못 나가서 좀, 그러고 지가 관여하는 데가 이 한국의 그 어떤 재단에서 북한에 학교를 짓는, 그게 불란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불란서의 SPF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못 가니까 내가 거기 고문이니까 나보고 그 불란서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좀 가달라고 갔는데, 점심에 자기네 나름대로 잘 차렸다는 게 쌀밥이 없더라고요. 밥은 없고 강냉이, 고구마, 고구마에 감자,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그래서 내가 좀 속이로, 아니 이 사람들 그래도 밥도 못 먹나 했더니 쌀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 지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도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는 지금은 많이 난 건데,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난 낮은 선봉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즘엔 너무 굶어가지고 누가 세상을 떠나면 산소에 바로 묻지를 못한대요. 좀 부패한 다음에 묻어야지. 그러니까 인육도 먹는다 그거죠. 그런 소리 들으면은 참 안타깝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나 뭐 평양 사람들하고 지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평양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미국은 맞아 최고의 적대국인데, 그 미국에서 사실 서포트를 받아서 지금 과기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이중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개인들이요, 일반 사람들은요, 중국을 그렇게 미워하지 미국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김일성 주석이고 뭐 하는데, 요새는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금강산이고 어디 이렇게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안내원들, 우리 학교 안내원이 아니고 그 가이드들이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 걔네들 다 영어를 잘하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Andrew is real American 그러면서 너 USA 그렇게 미웠냐? 너희 유치원에 가니까 다 그 미국 놈 뭐 총 쏴라 뭐 때리라 하는 그러면 아니래요. 시빌리아는 절대로 자기네들이 미워하는데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만 그러냐? 네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그걸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절대로 미국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정부도 그 모르겠어요. 지금 김정은 정부에서는 몰라도 그 뭐라 그럴까, 한때 그 트럼프하고 저 하노이 전에는 그래도 싱가포르에서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나는 북미 관계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미국을 미워는 안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환율을 이렇게 공정 환율은 은행에 가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원 이제 그게 됐는데, 그 시장 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공정이에요. 그게 야미는 아니에요. 그걸 옛날에는 꼭 유로,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유엔, 그리고 재패니스 옌을 그렇게 네 가지만 되는데, 소련 돈은 안 되고 러시아 돈은 안 되고, 요새는 꼭 달러를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유로고
그 다음에 UN, 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때, 저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달러는 이제 못 쓴다. 다 유로로 바꿔가라. 그래가지고 달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유로로 바꿔왔는데 내가 그때 PIC하고 공동연구할 때요. 그 PIC 직원들한테 너희 달러 내가 주면은 그거 다 바꿔야 되냐니까 아니래요. 다 아무 때고 달러가 또 쓰이니까 꽁꽁 뭉쳐서 감춰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솔직히 말해서 북한한테 그렇게 원수질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생션 걸렸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슨 거래도 안 되고 뭐 먹는 것도 예.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 고난 행군이든 뭐든 다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굉장히 정말 싫어할 만 하거든요. 미국 하면. 근데 그 생션이나 저는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 시민들 방북 금지한 걸 제일 미워하는데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바이든을 요새 미워하고 있다. 그거 아니 그건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냥 금방 없앨 수 있는데 왜 생각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종전선언 해야 된다 그러면 아 그 종전선언은 금방 미군들 나가라고 그럴 거다 그러는데 지 생각은 미군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는 뭐 남북 관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도 미군들이 철 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 중국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동북 저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먹겠나 하는 판인데 미국까지 없으면은 까딱 잘못하면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여간 그 정치적인 거는 너무 공식이 어려워서 저는 대답하기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너무 북에 대해서 어제 무슨 진짜 악마화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많이 다녀오시고 그런 입장에서는 좀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저는 잘못한다고 봐요. 지금 북에다가 저 삐라 보내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잘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 삐라 보내는 거 저쪽에서 총이라도 쏘가지고 그 터뜨리느라고 그 밑에 주민한테 잘못 맞았으면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반대하는데도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그 뭐 그 뭐라고 해 무슨 자유라고 그러죠 그거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하는 거 어떻게 하냐는데 아이 그거 왜 정부에서 못 막아요. 아주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삐라가 그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교육 우리 같이 교육으로 가서 정말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해가지고 저쪽을 대접해 주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쪽에 좋은 점을 발견하게 하는 게 낫지 이건 뭐 강제로 너희 나라가 이런 꼴이다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기 그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을 때 난 중국은 100번 이상 갔거든요. 그 연결해 가니까는 그때 한국에서는 아 이제 2년이면은 북한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조선족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망해요. 그 사람들은 안 망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자부심이 있다 그거예요. 남한은 돈들은 많은데 도대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그냥 개인주의적인 저거지.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세상 떠나셨어도 그 나라 망할 생각하면 나라를 망하고 있거냐면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저기 미국인이 뭐 세계 각국에서 북한이 인권이 제일 나쁜 나라다 좀 그렇게 하잖아요. 북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미국이야말로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인권을 갖다가 존중하는 거냐? 미국이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저기 있잖아요, 미국에 그 오토 원비어. 예. 그 원비어가 재판하는 걸 난 TV를 봤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그 기자들이랑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기자들 다 있고 그 관람석에 얘를 이렇게 데려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부터 그냥 얘가 살팔해가지고 거기 앉히니까는 아주 사색이 다 돼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한국 목사님들 거기 있으면요, 그것도 우리도 가끔 보는데요. 한국 목사님들은 뭐 이면수 목사 같은 분은 날 죽이면 죽여라. 그냥 난 나쁜 짓 안 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당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오토원비어는 너무 그런 걸 보니까 지가 속이로 저 멘탈 브레이크 당할 것 같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망 원인도 그 멘탈 브레이크지 뭐 고문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엘리트 학생들이 예. 엘리트는 엘리트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어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수준이 평양과기대 들어왔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주로 그 제1 고등중학교, 그게 저 소위 말해서 영재학교 아니에요. 거기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이나 김책공대나 이 평양과기대나 들어온 애들이 대개 제1 고등중학교 나온 애들이니까 우수한 애들이죠. 그리고 군대를 안 가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 10년인데 요새 이제 좀 줄인단 말이 있긴 있는데 남자는 10년, 여자는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김일성 주석 100주년 그때 딴 애들은 다 문 닫고 가서 건설 노동했잖아요. 평양과기대 학생들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는 국립대학인데 왜 노동해야 되고 평양과기대는 그때는 저 김정일 위원장 살아있을 때죠. 왜 공부하냐 그러면 야 미국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없으면 외국 사람들은 뭐냐.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 왜 머리 좋은 애들은 군대 안 가냐 하니까 그거는 김일성 주석의 나라를 세울 때 세 종류가 있어가지고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노동력 있는 사람은 노동으로 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두뇌로 국가에 공헌하라고. 그래서 너희 애들도 머리만 좋았으면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건 다 사회가 평등하다 그러는데 거기 있어 보면은 계급주의가 그렇게 심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도 미지의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양과기대 교수들이 이제 대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교 입장에서 와서 가르치는 교수가 많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북한에 가서 가르쳐 본 적이 있다 하는 걸 또 그 이태리 교수 하나가 사이버 커런시 그쪽으로 전문가인데 우리가 미국 시민이 못 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쪽 북한 측 총장 그쪽에다 자기가 그쪽에 잘하니까 특강을 2주가 더 하겠다니까 북에서야 좋죠. 만약에 우리가 미국 시민이 거기 있었다면 그 사람 못 와요. 미국 시민들이 절대로 너는 와서 이런 거 못 가르친다. 이 친구가 가서 2주 가르쳤으면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냥 사방팔방 다니면서 나 평양고기대 가서 이거 가르치고 왔다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평양에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그 사이버 커런시를 많이 훔쳐가가지고 그걸로 무기 만드는데 근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실력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정도까지 가르치지는 못하고 그저 기본적인 원리만 가르쳤을 거라고. 뭐 북한을 그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지만원 그건 아시죠? 지만원 박사가 곽선희 목사하고 나가 역적이라고 응징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곽선희 목사는 소망교회를 통해서 그 돈을 줬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과학기술 특보를 하면서 남한에 60명의 IT 교수를 북에 데리고 가서 해킹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학생들이 남한의 농협을 해킹했다. 난 김대중 대통령의 특보해 본 적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였지.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나니까는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도 나고 뭐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신문에도 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아주 죽일 놈이 됐죠. 다른 나라 유학하고 그러면은 다시 안 들어오고 뭐 아니면 뭐 망명 신청한다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엘리트니까 또 많은 것들을 세상을 보니까 자기는 왜 이런 조그만 나라에 살지? 뭐 태영호 씨가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북이라는 나라를 왜 다시 돌아갈까? 엘리트들이면 똑똑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요.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난 지금 그 학생이 제일 궁금한데 그 고등학생으로서 저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그 홍콩에서 할 때 갔다가 도망 나오나 있잖아요. 걔가 이제 고 3학년 때 나와가지고 그 저기 한국의 과학고등학교 다니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있을 때 내가 찾아갔다고요. 만나려고. 그랬더니 조금 늦었다고. 그 친구가 수학은 문제가 없는데 영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LA로 영어 배우러 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찾아보니까 LA에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조용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나라를 욕하기 시작하더라고. 그 유튜버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왜냐하면 걔의 아버지가 수학 올림피아드 학생들의 지도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렬이라는 학생이 2년 동안을 은상을 받았는데 그 해에도 또 은상을 받으니까 얘가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건 난 아무래도 은상으로 끝나면은 돌아가면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이 평양과기대에 있어요. 우리 대회 사업부장 하는 분이 그였거든요. 제가 홍콩 다음에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그 브라질에서 언제 어디서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하면서 아니 걔 아버지가 저건데 걔가 없어졌는데 그 아버지가 또 브라질에서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들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할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브라질에서 하기 조금 전에 북에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그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얘가 LA에서 이제 한국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나라 욕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가족한테 그런 걸 보니까 무서워하죠. 그리고 한 번 평양과기대 학생 스웨덴에서 박사학위한 학생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우리끼리 쉬쉬한 거죠. 얘가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걔가 없어지면은 정부에서 문책이 오든지 할 텐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작년에 미국의 소리 방송국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기사가. 뭐냐면 북한 사람이 평양과기대 졸업생이 웁살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웨덴의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왜 스웨덴은 그 나라 사람을 갖다가 정원냐 그래가지고 미 국무성에서 스웨덴 정부에다가 정어를 했다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항의를. 그랬더니 스웨덴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개인 회사에서 좋은 학생 데려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당신들이 항의를 하려면 그 개인 회사에다가 걔가 한 달에 3,400불씩을 받고 있거든. 그것도 낫대고 신문에. 그래가지고 기사에. 그래가지고 그걸 이 북한에서도 다 이제 알았을 거고 그 유학 같은 애들도 다 결국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북에서는 벌써 걔가 졸업하고 바로 못 온 거는 코비드 때문에 못 온 거고 거기 있다가 그 연구소에서 데려가니까 그러고 지금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오고 돌아오는 애는 한참 북경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옥스퍼드에서 다시 포스트학위로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자꾸 데려다가 그러고 지금 어찌됐든 북한이 유엔 회원국 아니에요. 남한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유엔 회원국이 됐는데 그러면 뭐 정상적인 국가로 봐줘야지 어떻게든. 그러고 이 김정은이 부인 데리고 잘 다니고 이번엔 러시아 푸틴은 안 데려온 모양인데 안 보이던데 하여간 딸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그 자기네가 정상적인 국가고 애들을 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통일에 대한 대비 때문에 과학이라는 걸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통일, 통일을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모든 상황들이 뭐 통일보다는 일반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고 통일보다는 뭐 그냥 각자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의도하고는 많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몰라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무 때고 한국은 통일될 거라고 본다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립국화 하자는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고 저는 지금 북한의 그 핵 문제는 북한한테 그 핵을 포기하려는 거는 너희 죽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북한 있을 때 TV에서 밤낮 보는 게 자주 보는 게 뭐냐면 그 카다피 그러니까 리비아가 핵 포기한 다음에 카다피 죽는 거를 자주 보여주고 우리나라도 핵 포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인공위성 처음에 남한보다 먼저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는 그렇게 그 로켓 개발하느라고 그러다고 야단하더니 왜 한 달 후에 한국에 올렸을 때는 박수치고 그러냐 왜 이중자 때냐 이제 그거를 자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서방 세계가 나쁜 거죠. 왜냐면 카다피도 뭐 미국이 안 죽였다 그러지만은 미국이 막을 수 있었고 그러고 인공위성은 저쪽에서 쐈을 때 인공위성이 잘못됐다고 열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런 인공위성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로켓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래서 저는 통일이 돼야 인공위성은 한국이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세계 리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한은 인공위성 만드는데 잘하고 저쪽은 이렇게. 근데 핵 문제는 핵을 포기하려는 것보다 내 개인 생각으로 뭐냐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자 그거예요. 그러고선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IAEA 거기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되 IAEA의 그 관할 컨트롤을 받아라. 그래서 그 핵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핵을 나쁜 데 쓰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걸 못 쓰게 하는 게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미국도 그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 그걸 보유국으로 하면은 이란이랑 뭐랑 다들 자기네들은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그러니까 나 같으면 다 해줘. 그런데 뭐 내 맘대로 돼서 난 정치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통일은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저 한국을 갖다가 뭐 딴 나라다 뭐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저기 그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아무 때고 기회가 되면 그게 지금 미국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또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